2015년 5월 중동에서 돌아온 68세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대한민국이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단 70일 동안 186명 감염, 38명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남겼고 최대 6,729명이 하루에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늦장 정보 공개와 초기 방역 실패로 전국 230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무려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한미군이 용산기지에서 무려 15차례나 탄저균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구성한 한미 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 미군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나 탄저균 샘플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2015년 4월 29일 오상이지에 반입된 것까지 합하면 총 16차례의 실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군이 올해 처음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탄저균뿐만 아니라 패스트균 샘플까지 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동실무단은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의 양을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험 물질이 우리 땅에서 실험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욱이 2011년부터 계획된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라 오상이지, 용산미군기지, 군산미군기지에 생화학 실험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2015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5개월 만에 법정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뉴욕 JFKH 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에게 폭언 폭행하고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15년 5월 22일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 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부사장은 이로써 14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재벌 2세의 갑질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조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판결은 특권층에 대한 법원의 관대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69일간 이어진 땅콩회항 사건은 우리 사회의 권력 남용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23세 최 씨가 동료 예비군들에게 7발을 조준 사격한 후 자살했습니다. 이 비극으로 가해자 포함 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유서까지 남긴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전역자를 예비군에서 제외하고 사격 훈련 시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하는 안전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5월 30일 한국 최고의 스타 커플이 깜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빈과 이나영은 강원도 정선의 아름다운 밀밭에서 극비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웨딩 대신 고향의 자연 속에서 가족들만 초대한 소박한 예식, 연예인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초원 위에 가마솥을 걸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국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빛나는 결혼은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한 시간의 조각들이 역사의 페이지에 조용히 새겨졌던 2015년 5월처럼 여러분의 5월도 댓글로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